사 변호사님, 예.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사람 두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래경, 김은경. 그런데 사자성어로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같은 사람만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뭐 지난번에 영입했던 9시간 만에 이 낭만 이래경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김은경이는 참 그 신우이가 폭로한 내용을 보면은 이 폐륜녀라고 해야 할지 악녀라고 해야 할지 사실은 저희가 지난 주말에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해서 조금 내용을 소개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신우이의 말이 맞다 그러면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대학 교수까지 했고 독일에서 마나임 대학 법학 박사까지 받고 오신 분이 그런 식의 행위를 했나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지금 근데 그 신우이가 이제 그 김진아 씨인가? 예, 김진아 씨. 이분이 그 미국에서 한국일보 미주 예. 아마 칼럼니스트로도 예. 활약하고 있는 이런 데 분인데 저는요 김혜경과 김진아 누구 말이 이게 진실인가? 저는 100% 이게 김진아 씨 말이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오늘 또 김진아 씨는 뭐랬냐면 예. 자꾸 이게 그 뭐 허위로 이게 반박하면 여러 가지 이게 물증 사진이나 공개하겠다. 예. 이랬거든요. 김은경 아들이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김은경은요 아무것도 이게 물증을 못 내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화도 안 받아요. 네. 김은경 너가 이게 나서가지고 한번 이게 진실 게임을 벌여보든지 네. 왜 너 아들을 내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왜 꿀먹어 아무 말도 이게 기자들 전화를 다 피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 김은경 씨 아들이 이게 2명 같아요. 네, 둘인 것 같습니다. 두째 아들이 이제 그 고모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편 같고 그다음에 큰 아들이 엄마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이 큰 아들 이놈 진짜 싹수가 노란 놈이야. 야 이놈 너가 이게 엄마한테 그 노인들 선거권 박탈하려고 한 놈이 너 아니야. 이놈이 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중학교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큰아들 이놈이 엄마한테 이게 노인들 투표권 뺏어버리는 게 합리적이다. 예. 이게 한 놈이 큰아들인데 예. 이게 법적 뭐 대응 운운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부터 이게 한번 고소해봐. 지금 어디서 이게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어. 그렇잖아. 예. 지금 이게 팩트를 가지고 신우 너 고모가 쓴 거를 그대로 이게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게 고모하고 뭐 법적 대응을 하든 그러면 이게 증거가 나오면 네가 무고로 들어가야지. 어디 언론을 겁박하고 이걸 이게 보도하는 사람들을 뭐 법적 대응 운운하는 이게 아주 싸가지가 없는 예. 이런 거고요. 저는 제가 이게 모든 글을 쭉 제가 한 5번을 봤습니다. 저도 몇 차례 읽어봤습니다. 이거는 이게 쟁점별로 보면 첫째 남편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예,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 중에 아버님은 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그 다음에 재산은 어떻게 뺏겼는가. 예. 이런 게 주된 쟁점이잖아요. 예. 자, 첫째, 김은경, 너 남편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게 극단적 선택한 거야? 아니면 이게 부부싸움 해가지고 홧김에 극단적 선택한 거야? 이거부터 이게 밝혀야지. 김은경이는 자기 다리에 뭐 베개로 해서 베고 누워 있었고 아들이 이 다리를 주물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떨어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그 제가 제일 그 안 믿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헤어질 때 미안하니까 그냥 너 사랑하는데 헤어지자. 그게 진짜냐고. 사랑하면 이게 같이 사귀어야지. 왜 떠나? 지금 이게 사랑하는데 극단적인 선택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양쪽의 말이 틀릴 때는 상식으로 비춰보면 돼요. 누구 말이 경험칙에 부합하는가? 아니 사랑한다고 그렇게 침까지 흘려가면서 갑자기 애들 보는 앞에 그렇게 사랑하는 애들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게 말이 돼? 예. 그렇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신우의 말이 상식에 부합하는 거예요. 100% 부합하죠. 얼마나 이게 너 남편 괴롭히고 부부싸움에서 홧김에 애들 있는 데서 선택한 거 아니냐. 네. 그때부터 이게 시대가고 사이가 갈라진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래 봅니다. 아니 그리고 그 사업이 아주 잘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가에도 친구들이 한 200명이 넘게 왔는데 다들 죽을 이유가 없고
지금 잘 나가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결국 가정 불화 때문에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두 지금 번째. 이제 그 친구들 이야기는 골프 부킹을 며칠 뒤에 해놓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골프 부킹도 예. 도저히 그 진짜 능력도 있고 사교성도 좋고 친구도 많아요. 예, 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200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이런 분이 갑자기 부부싸움 그때 그게 두째 아들이 폭로한 거예요. 예. 두째 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예. 그 이야기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되게 싸우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때 3살이면 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그 사업체도 지금 그 시아버지가 이 회사를 빼앗기고 여러 가지 뭐 소송까지 했는데 증거가 없어갖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런 건데 이쪽에서는 오히려 그 아들의 해명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좀 운영해가지고 자기들을 잘 봉황해 주었으면 했다. 그랬는데 그 뭐 뺏은 게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금방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측에요. 소송 자료라든지 얼마든지 뭐 회사가 넘어가게 된 경위라든지 예, 그런 게 이런 있겠죠. 게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요거는 이제 기자들이 다 취재가 들어간 거예요. 김은경의 지금 동생이 그 회사를 가져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명의로 해서.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송했던 쌍방의 자료들, 그다음에 제출한 증거들, 예.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나 공장에 또 여러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 김원경 신우이는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쪽은 못 낼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보기 금방 진실이 드러날 걸로 보이고요. 그 회사가 이게 특허만 몇 개 있는 아주 이게 알짜 회사입니다. 이걸 이게 왜 천암으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9개나 특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기회사인데. 상식에 이것도 이게 전혀 안 맞는. 그리고 이게 왜 김은경 너가 반박을 못하느냐 말이지. 이게 왜 아들이 나설 문제냐고. 네. 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때 어릴 때인데. 예. 맞잖아요. 모르죠. 아들에게 뭐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김진아 씨는 김은경이가 18년간 그러니까 시부모를 모셨다고 하는데 모신 게 아니라 악당과 협박으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눈을 제대로 감지 못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 있었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김진아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김은경의 아들은 뭐 자주 고향에 어머니하고 같이 찾아갔다. 뭐 전화도 자주 드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전혀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뭐 고모가 뭐 안 왔다 장례식에 예. 이런 식의 떠드는데 아니 고모로서는 아버지 장례식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는 못 왔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 몇 년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예. 처남이 미국에 살아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 역삼 성당에서 3일장을 하는데 미국에서 못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일 있다가 5일장으로 이렇게 억지로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왜 아버지가 이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오지게야 아주- 했겠습니까? 결국에 그 아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그토록 사랑한 아들이 그러니까 평생에 그게 한이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그 얼마나 이게 충격으로- 원통하고 한이 맺히겠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바로 쓰러져 갖고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 며느리 때문에 진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재산도 다 뺏기고 예. 그다음에 그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네.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도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닙니까? 집안이 풍부히 박살나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요. 예. 이게 김은경 너 책임이 없느냐고. 거기에 부부싸움에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이게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예. 자기는 이게 뻔뻔하게 18년 동안 잘 모셨다고? 너 고모 쓰란 글을 봐. 고모가 너 혁신위원장 되고 이럴 때도 이런 글 안 썼어. 안 썼잖아요. 예. 고모가 이게 잊어버리려고 아이 잘 살아라. 그래서 혁신위원장 되고 금감원 부원장하고 다 잘 나갈 때도 이런 글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고모가 피를 토하면서 이런 글을 쓰느냐? 그거는 이게 네가 너무 가정스럽게 18년 동안 마치 이게 효부, 완전히 뭐 부모를 잘 공양한 이런 게 사람으로
하니까 얼마나 이게 그게 한이 맺히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지켜보느냐고요. 김은경이가 그 설해마을에도 방 6개짜리 복층 빌라 100평짜리가 있고 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45평 이 부동산망이도 10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100억.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본인이 금감원 부원장하고 뭐 교수하면서도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남편이 물려준 재산들이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민주당에서 20대 총선할 때요.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아파트 노영미처럼 노영미 청주에 한 채 있고 서울에 한 채 있다. 이런 것까지는 또 이게 뭐 노영미도 나쁘지만 그때 노영미가 그 서울집을 팔아야 되잖아. 예. 근데 청주집을 먼저 팔았거든요. 예. 그놈도 이게 노영민 비서실장도 나쁜 놈이야. 예. 그런데 그때 서약을 강남이다 서초는 투기 지역 아닙니까? 예. 이런 지역에는 이게 이거 두 채를 가지지 마라. 이게 서약서까지 다 받은 거예요. 예. 민주당이. 자 그렇다면 이게 그 서초에 그것도 이게 최고급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다? 도대체 뭘 혁신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의원들은 서약서까지 두 채 안 가진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영입하면 이 강남 좌파 조국이보다 더한 놈 아니야. 조국이도 신고 재산이 한 60억 정도 되지. 이 김은경이는 그 두 개만 해도 100억이 훨씬 넘어요. 설해마을에 복층 빌라 방 6개입니다. 또 이게 45평 서초구에 얼마나 이게 비쌉니까? 그것도 이게 물론 이게 법률상으로야 뭐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1.5, 자식 둘이가 1.1, 남편 재산 이게 다 가로채는 게 법인지는 몰라. 네 법을 그래 뭐 외대 교수도 하고 너 법 공부했으니 법은 잘 알아가 악용이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이게 시부모 사업체고 하면 좀 이렇게 시부모한테도 모시고 나눠주고 이런 그게 인간이지. 그렇죠. 법대로 이게 다 뺏어가야 돼? 저는 이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얼마나 위선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얼마나 자기가 그 3억 연봉 3억 받고 윤석열 치욕스럽다는 거 이게 인간이냐고 이게. 아니, 야. 다른 부원장들은 정권 바뀌니까 다 물러났잖아요. 3명, 4명 중에 3명은 자기 혼자 끝까지 3억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저는 이제 뭐 유유상종인데 뭐 이재명보다는 그래 낫겠지.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제일 나쁜 놈이긴 한데. 아니, 이재명도 50보 100보 알겠어요. 이재명이나 이내경이나 뭐 김은경이나 다 이게 끼리끼리 노는 유유상종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불행한 가족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진실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도 그 형수 욕설은 이제 전 국민이 다 들은 욕설이 된 거 아닙니까? 대욕설을 했고 형도 강제 입원시키고 그래갖고 일찍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이 집안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끼리끼리 잘 맞으니까 이렇게 모셔온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 이재명이는 그 형수의 그 성결을 뭐 찢어버린다고 완전히 뭐 그래서 찌재명 아닙니까? 별명이. 그게 나쁜데 부부 사이가 남편하고 시부모 시아버지를 다 극단 선택 몰고 간 이게 나쁜지는 따져봐야 되지만 또 이게 이재명이는 자기 형을 강제 입원시키면 사실상 형이 죽음에 저는 책임이 있다 보거든요. 그러면요. 그래도 이게 그 이재명이가 더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정말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끼리끼리 노는지 이렇게 하기도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죠. 지난번 이대경 씨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색깔이.